저는 옆에 선호가 있어가지고. 팔이 각도가 안 닿잖아. 안 닿아요. 아니 나도 일어나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요.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 전자가 11개 있으니까 11개의 전자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자기장이 합성돼서 하나의 원자가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렇죠? 11개의 전자가 만든 자기장을 합성한 자기장 방향을 원자가 가져. 그러면 자석이라고 하는 연구 자석은요, 원자들의 무리예요. 그러면 이 원자들이 각각의 자기장의 방향을 갖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다 같아. 여기가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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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이렇게 배열된 거야. 이게 자철석이야. 지학 시간에 배우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쌍극자이기 때문에 얘네들 서로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기가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시켜. 상쇄시키면 양 말단에 있는 아이만 상쇄가 되지 않아 N극과 S극이라는 극을 갖게 돼. 맞아. 근데 내가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쪼갠단 말이야. 반으로 쪼개는 순간 아까 상쇄됐던 S극이 상쇄되지 않아 얘가 다시 극이 S를 만들어. 또 잘라 또 만들어.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이 짓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가 특징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원자 하나가 남으면 핵분열을 시키죠. 그때는 그게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형태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석들은 절대로 두 개의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원자 단위로 NS 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자석 중에 가장 큰 자석이 어디 있을까요? 지구 자체가 자석입니다. 됐죠? 지구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지구의 어디에 있던 나침판을 꺼내면 나침판의 자침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끌려가죠. 그래서 항상 나침판의 자침의 N극이 지구의 어느 쪽을 가리키니?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북쪽 땅속에는 무슨 극이 숨어있다는 얘기야? S극이 숨어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가 이렇게 NS 극을 가지고 있는 지구는 자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이러한 자석이 있을 때요, 그 주변에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겠죠. 이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장이라고 하겠죠. 그 자기장 공간에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뿌려놨다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나침판은요,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 그래서 그 중에서요, 이렇게 NS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N극은요, N극이 미는 힘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겠죠. S극은요, 이 새끼가 당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위치에 X라는 위치에서 자기력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해야 될까, 왼쪽이라고 해야 될까? 이겁니다. 됐죠? N극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S극의 입장에서는 N극의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이 위치에서의 자기력 방향 어디로 할래?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 방향을 약속합니다.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하기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 자기력 방향이야.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N극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겠죠.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나침판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N극을 S극이 당기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근데 N극이 N극을 미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럼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은 어딜 가리킬까? 이 둘을 합성한 알자인 방향, 이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받는 알짜힘 방향으로요,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그 자기력 방향을 선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자기력선을 N극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바로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력을 표현한 자기력선이다. 그래서 자기력선 이렇게 그려집니다. 거기다가 특정한 위치에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은 이거의 접선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알았어.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장 방향하고 비슷해요. 그죠? 전기장 방향은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전기력선도 그려요. 그러면 얘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뭐야? 전기력선은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끝이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요. 이게 안에도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닫힌 패곡선이야. 안쪽에도 자기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S로 들어갔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서 N극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석은요.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이 서로 뭐하다? 반대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자기력의 방향을 얘기할 때 안쪽과 바깥쪽이 반대인데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 방향은요. 바깥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라고 하는 자기력 방향을 얘기할 때 자석의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을 얘기하고 있구나. 안쪽은 바깥쪽 반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을 그리면 자기력선을 그리면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자기력선을 여기서도 3개 나가고 여기서 3개 나가게 그렸는데 문제는 자기력선을 그리니까요. 위치에 따라 자기력선의 간격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예쁘게 그리면 자석을 이렇게 NS를 그리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자기력선을 균일하게 이렇게 그리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석의 위치에 따라 자기력선의 간격이 다르게 그려진다. 맞아요. 어떤 부분은 간격이 좁게 그려지고요. 어떤 부분은 간격이 넓게 나타납니다. 이 간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의 의미가 뭐야? 바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때 간격이 조밀한 곳이 훨씬 더 자기력이 세게 작용하는 곳이다. 간격이 넓은 곳이 자기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간격도 의미, 그래서 방향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알겠냐? 그렇다면 지구 자체가 자기장이라고 해서 북쪽이 S극이고 남쪽이 N극이라고 했으니까 지구의 자기장 모습은 어때? 남쪽에서 나와 북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력선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도 세기도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려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조밀하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N극이니까 자기력선이 나가게 그려지면 되고요. 그 세기를 나타낼 때 간격을 조밀하면 되니까 센 자석은 자기력선을 많이 그리시면 돼요. 그럼 간격이 조밀하죠. 약한 자석은 그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 자기력선의 개수를 적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어? 이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자기력선의 다발을 그린 거야. 다발들을 그린 거야. 이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됐어? 얘는 자기력의 세기가 어디니? 알겠어. 남자친구? 아니야, 여자친구야. 뭘, 넌 친구가 없잖아, 이 새끼야. 난 있어.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술친구도 있고. 맞아, 당연해. 자, 멋지지? 자, 자기선속을요. 우리는 파이라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얘는 4개 있네. 4웨버.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라는 자석의 세기는 4웨버만큼이야. 이런 뜻이야. 됐어? 자, B라는 자석은 자기선속을 2개 그렸잖아요. 얘는 2웨버. 이게 실제 자석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이 단위 면적, 요 면적 안에 이 자석의 세기가 얼마나 미쳐? 됐습니까? 이거. 이 면적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는 얘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자석은요, 이 면적이 얼마냐면요, 이 면적이 2제곱미터야. 그러면 2제곱미터 안에
그래서 4웨버가 작용해. 그러면 단위 면적인 1제곱미터 안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가 얼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한다. 그걸 B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면적을 자기선속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시면 2웨버 퍼 제곱미터만큼의 자기장이 생겼어. 이거를 단위를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 단위 중복하지 않게 우리 뭐라고 쓰니? 2 테슬라예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그죠? 자, 얘도 2제곱미터야. 그럼 자기장의 세기 얼마야? 1 테슬라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 손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야. 됐어? 네. 이때 새로운 단어들 나왔죠? 얘를 자기 손속, 자석의 실제 세기. 됐어? 이거를 자기장. 근데 자기장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 자속 밀도 얼마나 빽빽하게. 그래서 자기 선속이 그려져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속 밀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야. 되겠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석은 이런 식으로 자석의 세기들을 표현해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력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들어. 되겠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테슬라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자기선속인데 이거를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식은 뭐냐면 파이는 BA야. 이렇게 더 많이 써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을 곱한 만큼이 자석의 실제 세기. 되겠어? 네. 요렇게는 훨씬 더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장은 원래는 자석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드네. 이런 얘기야.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적 현상이 발생해서 꼬마전구 연결하면 불도 켜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원래는 나침판이 자석이 없으면 지구의 북쪽을 나침판에 N극이 가리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전류가 갑자기 흐르니까 나침판의 바늘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되겠어? 근데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면 더 많이 회전을 하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나침판을 움직이게끔 하는 자기력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됐어? 도선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이 뭐 만들 수 있구나? 자기력을 만들 수 있구나. 됐어? 이걸 전류의 이야기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불러.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여. 이 얘기 한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될 건데 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의 모양과 자기장의 세기가 도선의 모양에 의해 결정돼요. 됐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요. 똑같은 2A가 흐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두 번째요.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세 번째,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다른 모습을 띈대요. 똑같이 2A의 전류가 흘러. 되겠냐? 자, 그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죠? 우와, 신기하다. 학교를 왜 다닐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그치?
여기가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뒤로 돌아가서 보이는 요선에서 전류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딱뜨. 됐어. 그러면 이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아이도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거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이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첫 번째 직선 도선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그랬어요. 지금 직선 도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자, 안 보이면 살짝 일어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흘러요. 그러면 위로 이렇게 흐르죠. 됐죠? 위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그 주변의 자기장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이에요. 됐어? 네! 그러면 그 자기장의 방향이 이 주변에 생길 텐데 어떻게 해요?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부드럽게 감기는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러니 안 보이면서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흘러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지. 맞아? 맞아?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을 때요. 나침판을 난 여기다 놔야지. 그러면 N극은 당연히 원형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겼을 때 접선 방향 이 방향이 N극 방향이야. 맞아? 여기다 나침판을 놓으면 어느 방향? 이 방향. 그치? 여기다 놓으면 이 방향, 여기다 놓으면 이 방향.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어느 쪽에다가 나침판을 놔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그 원의 접선을 향하는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전선보다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전선에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봐야 N극 방향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죠. 됐죠? 이거 보는 연습을 중학교 2학년 때 허벌나게 하고 왔어. 되겠어? 오른손에서 전류 방향으로 감으시면 주변이 자기장 방향. 그 중에서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나침판의 N극이 결정.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맞죠? 저것도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때요.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인데 원형 도선과 곡선 도선에서는 전류가 도선을 감아서 흐르기 때문에 감기 편한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다.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이다. 이 얘기야. 됐어? 그래서 직선 도선과 곡선 도선은 전류 방향 거꾸로 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감아서 흐르니까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랬을 때요. 자기장 방향은 아까 자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석의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과요. 안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라 그랬어요. 곡선 도선은 안쪽과 바깥쪽이 형성됩니다. 그죠? 이때 내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깥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시면 이때 안쪽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바깥쪽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런 얘기야. 솔레로이드에서도요. 막대기가 있는데 전선이 감아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내려가게끔 내 손가락을 내리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 자기장 방향이에요. 됐어? 그래서 내부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럼 외부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 자기장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곡선 도선에서 나침판을 여기다가 놓는다면 N극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킬 거고요. 여기다 놓으면 바깥쪽을 나오는 방향이 N극을 가리킬 건데 여기에서는요. 됐죠? 안쪽과 일직선이 되는 여기에 놓던 N극은 다 오른쪽을 가리켜. 맞아? 근데 이에 비해서 바깥쪽 여기에 놓거나 여기에 놓으면 반대쪽 왼쪽을 가리키겠죠. 되겠습니까? 요거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방향을 일단 완벽하게 이해해라.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미친 듯이 방향만 배우고 온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요. 이 자기장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해를 했어. 그러면 각각의 도선에 세기가 생길 텐데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요. 전류가 I가 흐를 때요. 나침판을 여기다 놨는데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는데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어. 여기다가 나침판을 놨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각각 가, 나, 자의 나침판을 놨을 때 가나다 나침판의 세기는 어때? 이런 얘기잖아요. 그 직선 도선에서의 세기는 R분의 KI라고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 나, 다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인데 가는 R만큼, 나는 2R만큼, 다는 3R만큼 떨어져 있어. 자, 그리고 세기를 구할 때 K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야. 됐죠? 그 상수값을 주면 넣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상수값은 1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나는 그냥 K로 놓을게요. 그리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다 똑같이 I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I.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값은 다 똑같이 KI니까 크기가 똑같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비례 하죠. 그래서 가나다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6대 3대 2여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이 도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반지름의 크기가 R이라고 치자.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이 R분의 K-I로 구하면 된다. 전체 공식은 똑같다. 단지 K라고 하는 상수값만 다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떨어져 있는 여기서 나침판의 N극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세기가 문제야. 내가 나침판을 여기다 놨을 때 N극이 받는 힘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똑같이 R분의 KI로 구할 수가 없는 게요. 얘는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재면 되거든요.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다 똑같으니까 그냥 R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얘는요. 나침판을 여기다 놨을 때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리를 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를 넣지 않고 K2-NI라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자, K는 당연히 상수값인데 모양에 따라 상수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쓸 것뿐이고요.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일 텐데 관건은 N이 뭐냐? 요거였어요. 이 N이라고 하는 건 이 도선에 전선을 몇 번 감았어?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어? 라고 하는 이 N은 가문수를 얘기한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3번 감았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 전체의 길이가 20cm 안에 3번 감은 촘촘한 정도를 나타내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애는 10cm라는 막대기 안에 3번을 감을 수도 있죠. 누가 더 촘촘해요? 19cm. 네. 그래서 얘는 실제 감은수가 아니고요. 1m 안에 몇 번 감았는지로 환산해서 넣습니다. 됐어? 그러면 20cm에 3번 감았다면 1m에 해당되는 거 안에는 몇 번 감은 거야? 15번 감은 거야. 그치? 됐어? 10cm 안에 3번 감았으니까 1m 안에는 몇 번 감은 빠를 세기야? 30번 감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듣는다면 얘는 3이 아니고 30으로 넣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네. 실제 감은 개수가 아니고 1m당 감은수로 환산해서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직선 도선일 때 상수값 K와 원형 도선일 때 상수값 K-와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값 K2-의 크기가 다르다면서요. 이 크기 대략적으로 느낌만 갖고 가.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크기입니다.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값은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솔레로이드에서 상수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됐어. 아래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커지니까 자기장이 더 세게 생깁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크기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각각의 도선 주변에 자기장은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까지 납득돼? 하겠어. 그래서요. 기존의 친구들은 몇몇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줬었나? 네. 맞아요. 숙제였어요. 네, 네, 숙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놈의 새끼! 마이씨! 대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깨끗하다. 대놈의 새끼. 걸어봐. 자, 그래서 94페이지에 4번 문제가 혹시 풀려 있을까요? 90이면요? 94페이지에 4번 4번이요. 해줬어요. 네. 이거 저. 94페이지에 4번 해줬고 94페이지에 5번도 해줬니? 네. 네, 4번, 5번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뒤로 넘어가면 네. 1번? 자, 96페이지에 2번이죠. 맞아요. 네. 네, 96페이지에 2번이 무슨 문제인지 잠깐 읽어. 그 문제를 풀어봐 드릴게요. 어차피 너네 질문할 거거든. 근데 해주셨는데. 아, 이거 해줬어요? 네. 난 되게 훌륭하다. 맞아요. 그러게. 그걸 이제 하셨어요? 그러게 감동받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98페이지에 5번은? 주말에 5는 안 했어요. 98페이지에 5번 안 했어요. 이거 저희가 질문이에요. 자, 꼬맹아. 94페이지, 95페이지에서 질문이 뭐야? 8번이요. 8번이요. 됐어요. 네. 8번이 질문이시라서 8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8페이지에 5번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반이동 했거나 신입생들은 지금 98페이지에 5번 먼저 빨리 보세요. 틀린 사람들도 5번 문제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봐. 읽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98페이지에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원형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무한히 긴 도선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종이면에 수직으로 놓여 있을 때 원형 도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I0가 흐른다고 하고 직선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치자. 자, 5에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P에서 직선 도선에 의해서 전류에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라고 같다고 칠 거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형 도선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반지 이름이 R이야. 여기도 R만큼 떨어져 있어.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래놓고 원형도선에서는 지금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I0가 흐른다고 치고, 직선도선에서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I가 흐른다고 칠 거야. 우리는 원형도선을 A라고 하고 직선도선을 B라고 할 건데,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도대체 얼마야?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그걸 하기 전에 얘가 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뭘 줬냐면요. 여기서 준 게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와 직선도선에 의해서 전류에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로 같다 그랬습니다. 납득. 여기에 P점은 여기인데요. 요거는 오네요. 여기서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뭘 줬었냐면 원형도선만 있다면 하나의 원형도선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I0가 흘렀을 때 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B0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세기가 얼마일까?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뭡니까? R분의 K 다시 I0죠. 됐어. 이때 생긴 자기장의 세기를 뭐라고 보라고? B0 얘기야. 되겠니? 그러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선도선은 이 직선도선 혼자 있을 때 여기에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직선도선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R분의 KI인데 이게 전류 I에 흐르잖아요. 요때 세기를 B0다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이걸 통해서 너네가 상수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R분의 K-I0와 R분의 KI의 크기를 똑같이 볼 거니까 얘 넘겨. 날리시면 되잖아요. 됐죠? 네, 날리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겠대. 이거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저 문제에서 봐야 돼.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실제 세기는 얼마냐? 이거 준 거거든요. 해볼게요. 중심에서는요.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 요만큼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고요. 직선도선이 만든 자기장은 2R만큼 떨어져 있고요. 전류가 위로 올라. 그러면 왼쪽에서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아, 그러면 실제로 직선도선도요. 자기장을 만드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는 2R분의 KI만큼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 직선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두 개의 자기장을 합한 만큼이 실제 5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겠구나. 맞아? 그러면 이걸 합할 거니까 거리를 똑같게 통분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죠? 통분을 한다고 치면 2R분의 2K-I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KI를 더하면 되거든요. 이게 실제 자기장의 세기거든요. 맞아.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크기는 P0. 그러면 요 크기는 뭐로 넣으면 되니? 요 크기는 뭐로 나오면 되니?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크기를 B0로 넣으면 2분의 그러면 얘는 2분의 1 B0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B0고요. 직선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 B0니까 이거 두 개 합성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 B0로 보는데 이렇게 이해돼?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시면 네,
여기에서요 i라고 하는 크기가 2파이 i 제로니? 뭐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k 상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k 상수가 얼마니? k 상수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k 상수가 얼마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거기다가 i를 곱한 값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됐죠? 그럼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7승 2 날리시면 결국은 파이 i 제로의 크기가 i다. 이 뜻이에요. 맞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파이 i 제로가 i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2 붙은 거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5에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수직이니? 라고 했는데요. 원형 도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방향. 근데 나오는 방향인데 나오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종이에 놓여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땅바닥에 원형 도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근데 예. 직선 도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죠. 그러면 이 방향과 나오는 방향 몇 도를 이루고 있다고요? 수직. 네, 그러네요. 같은 방향이 아니었네요. 네, 이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5에서 합성한 자기장 방향은 이거예요. 얘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이 방향인데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개는 B제로고 얘가 만든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2분의 1 B제로야. 그러면 이걸 합성하면 더하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다르니까. 됐어? 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얼마의 세기냐? 2분의 루트 B제로.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2분의 루트 5 B제로가 만들어지겠네. 이거 두 개 같은 방향 아니네. 수직이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로 전류가 흐를 때요. 하나의 도선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도선이 2개 또는 3개가 있을 때 특정한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자기장을 구할 때 방향이 어떤지, 세기가 어떤지 각각 구해서 더하셔야 되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자기력이라서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땐 더하시면 되는데 얘가 같은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이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합력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크기 얼마야? 라고 하면 요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라는 건 사실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얼마? 2분의 루트 5예요. 이렇게 가는 얘기야. 이해돼? 네,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아가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95페이지에 8번 문제입니다. 네, 자, 이 문제래요. 자, 이 문제는요, 요거 하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 설정하는 거 했죠. 이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 알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물투로 갈게요. 실제로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구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고 쳐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이 전류가 주변에 뭘 만든다고? 자기장을 만들어. 근데 내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이렇게 영구 자석도 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니? 이러한 자석도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어. 이해돼? 이해돼?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공간 안에 전류가 만든 자기력과 자석이 만든 자기력 두 개가 동시에 생긴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실제 힘은 이 두 힘을 합성한 힘이 실제 작용하는 힘, 그걸 우리 뭐라 그러니? 자기력. 됐어? 이걸 그냥 힘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
자기력이라고 해도 되고 이 힘을 처음으로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얘기해도 다 같은 말. 됐어? 그래서 자기력이 작용해.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기력은 됐어?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이 힘 누가 받아요? 도선이 받습니다. 됐어? 이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이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야. 그러면 도선이 힘 받으면 뭐하니? 움직여. 됐죠? 도선이 힘을 받으면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어디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력이 생기는 걸 알겠는데 자기력이라는 게 힘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 그 힘의 방향이 생길 거고 그 힘의 세기가 생길 거야.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자석까지 있으면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길 건데 그 힘의 방향? 오른손으로 하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펼치면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전류 방향이야. 그리고 내 손가락은 도선에서 본 자기장 방향이야. 그랬을 때 힘은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도선이 받는 실제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됐어. 맞아. 그럼 해볼게. 자, 도선에서 전류가요. 위쪽 방향으로 흘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도선에서 보면 오른쪽 방향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뻗어. 그러면 손바닥은 당연히 어디 가리키니? 칠판.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요. 갑자기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도선이 안쪽으로 팡 하고 밀려요. 알겠습니까? 이걸 자기력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력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건데 그러면 이 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걸 물어내서 처음 배우는 거죠. 됐죠? 그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그 힘의 크기는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센 비라저씨. 되겠어? 그러니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5테슬라라고 치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세기는 2A라고 치자.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치자. 그랬을 때 B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 5테슬라 곱하기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2A, L은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 1m. 됐어? 그래서 저 도선이 받는 실제 힘의 크기는 10N 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력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자기장의 세기 5테슬라 안 변해. 전류의 세기도 2A로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도선의 길이도 1m로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자기력의 크기를 됐어? 이 크기보다 더 작게 변화시키고 싶어. 방법. 이 자기력의 세기를 변화시키고 싶어. 얘네들 안 바뀌게 했는데도 이 크기 변화시킬 수 있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볼트야. 각도가 자석 바꿔요. 이거를 맞아요. 멀리 실제로요. 이 자기장과 됐어요. 네, 전류의 세기를 고정시켜 놓고도 전선이 받는 자기력이라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때 전류와 자기장이 몇 도일 때 가장 센 힘을 만들까? 90도. 90도일 때 가장 센 힘을 만들어요. 됐죠? 그러면 90도일 때 가장 센 힘을 만든다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삐딱하게 이렇게 비스듬히 놔서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30도라면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어요. 되겠어? 그러면 이 각도가 90도가 아닐 때요. 어떻게 환산하면 됩니까? 이게 바로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하면 돼요. 됐죠? 자, 이때 90도면은 이게 90도니까 가장 큰 힘 얼마? 10만 된다는 얘기야. 근데 90도가 아니고 30도면 사인 30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이런 11억 방태인 같은 새끼. 그래서 30도라면 이걸 2분의 1 하시면요. 힘은 얼마? 5N밖에 작용하지
됐죠? 그래서 실제 자기력은요 도선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힘센 비라저씨의 사인 세타 값을 집어넣은 만큼이 실제로는 J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저걸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뭐 만들었냐? 아유 중학교 2학년 때 뭐 만들었지? 정신 안 차려?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전동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이 모양을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지 한국말 몰라? 못해야 새끼야. 외래어 쓰지 마. 애들이 한국어를 너무 여기가 A, B, C, D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A, B에서 받는 자기력 방향 빨리 계산. 전류, 자기장 안쪽으로 밀리는 전류. 자기장 쓰기. 저 새끼 나 술 처먹고 하고 다니고 진짜.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 받아. 그럼 얘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 둘이 뭐 되어 있냐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은 들어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해? 돌아. 됐습니까? 이게 전동기잖아요. 도는데 여기다가 칼 달면 믹서기, 날개 달면 선풍기, 통 달면 세탁기. 됐어. 네. 라고 해서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이 새끼가 움직여. 그래서 전류를 흐르면 움직이는 기계. 그래서 뭐야? 전동기라고 한 거잖아?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 모터. 그래서 모터가 바로 됐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자기력을 이용한 도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터 들어가 있는 제품들 많잖아? 집에 있는 냉장고가 대표적으로 모터 들어가잖아. 소리 들리지? 됐어.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력을 이용한 거다. 그러면 왜 얘가 받는 힘은 얘기 안 해요? 수직이랑. 얘는 힘을 안 받아요. 왜요?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몇 돌리니? 0. 그러면 사인 0이 얼마니? 0. 그래서 얘는 요런 제형이 안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실제로 자기력이라는 힘은 요 양쪽 날개에 힘이 작용해서 그 새끼 돌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힘센 비라듯이 사인 세타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럼 납득 안 되는 거 하자. 됐어? 납득 안 되는 거 하면 되지. 납득을 해버렸네. 자, 그럼 봐. 실제로요. 전기 파트에서 요즘에 회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훅 줄었어.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것들의 비중보다 요즘에 시험에 나오는 추세가 뭐냐면 자기력과 전자기 유도야. 자기력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고 전자기 유도는 중3 2학기 내용이야. 요거 두 개가 열로 나와. 알겠어? 그래서 그거 할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오른손의 손바닥으로 힘의 방향 결정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이 자기력이라는 힘의 세기는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고 각도가 달라지면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하면 된다 그랬고 알겠어?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이러한 자기력을 구할 때는요. 기본 포맷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 도선 사이에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이 방법으로 구했죠. 맞아? 이제 이거 변형시키자. 이게 물투잖아. 자, 우리 집에 연구 자석이 없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도선은 I1이라고 하는 5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고 치자. B라고 하는 도선은 I2라고 하는 2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고 치고 이 두 개의 도선이 R이라고 하는 2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치자. 나 궁금해. A라고 하는 도선도 자기력을 받을까? 받겠죠? 자석이 없는데? 저기 B가 자석 역할을 맞아요. 해줬어요. 실제로요. A라는 도선도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오?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으려면 얘처럼 연구 자석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연구 자석을 누가 만들어준다? B. B라는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자기장의 영향을 A가 받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B는요 A 쪽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까? 감어 빨리. 어느 방향으로 만드니? 수직 내 쪽으로. 나오는 방향. 맞아요. 그러니 실제로 B라는 아이는 A한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예. 됐죠? 그러니까 A가 받는 자기력을 구할 건데 이때 BIR로 구할 건데 이 B가 B라는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R분의 KI2로 구하면 되지. 아 예.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 자, 그랬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요. 전류 위로 올라. 자기장은 나와.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당겨질 거야. 됐어? 네. 그랬을 때 얼마나 센 힘이요? 그러면 자기장에다가 얘가 흐르는 전류 I1에다가 자기장 안에 있는 A 도선의 길이 L을 곱한 만큼이 A가 받는 자기력이야. 되겠어? 그렇다면 꼬맹아 B도 자기력 받을까? 똑같아요. A라는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이 A라는 도선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자, B한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 어느 방향?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A는요. B한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 그러면 전류 이렇게 흐르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죠. 그럼 이번에 B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자기력을 받습니다. 얼마나 세게요? 라고 하는 B가 받는 자기력도 똑같이 힘센 B라는 식으로 계산할 건데 이 B는 A라는 도선이 만든 거니까 R분의 KI1이고요. 전류는 B 도선 자체에 흐른 전류고 이렇게 계산하면 B가 받는 자기력이라는 의미야. 근데 눈 떴죠? 요 크기와 요 크기 중에 누가 더 크냐? 같죠. 구하는 공식이 똑같죠. 됐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두 개의 도선이 이 친구 단톡방에 초대가 안 돼요. 지금 했어요. 아, 네. 자, A, B라고 하는 두 개의 도선이 있을 때 이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는 힘을 구하는 방법은 R분의 KI1, I2, L로 구하면 이게 힘센 B라듯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고 됐어? 두 도선이 한 놈은 5A고 한 놈은 2A여도 둘이 받는 힘의 크기 어떻다? 같다. 힘의 크기 같아? 방향은 어떤데? 반대네? 이 힘이 뭘까? 작용 반작용입니다. 됐어? A 도선이 B를 당기는 힘하고요. B라는 도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요. 됐어? 같고요. 방향은 뭡니까? 반대인 작반의 두 힘이에요. 그래,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류가 센 놈이 더 큰 힘으로 당기거나 더 큰 힘을 받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보면 봐봐. 그러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두 개가 있으면 두 도선 사이에는 무조건 자기력이 생기네? 생겨. 네. 어느 방향으로요? 반대 방향.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두 도선은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두 도선이 같으면 언제나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알겠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이면 두 도선은 반드시 서로 밀리는 청력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방향을 한 번쯤은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매번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두 도선이 같으면 인력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두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면 청력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자기력의 색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럴 수도 있어. 듣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뱉어내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 여기다가요. 내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통해서 뭐라 그래? 이온. 됐죠? 네. 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전하를요. 플러스 Q라고 하는, 다시 말해요. 마그네슘 이가 양이요. 뭐 이런 새끼야. 됐어. 전기를 띠고 있잖아. 이 새끼를 던져. 자, 이 새끼의 질량은 M이야. 던진 속력은 V야. 그러면 이 새끼가 가면서 노런체의 힘이라는 자기력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받아요. 금수니까. 그렇죠? 이 플러스 전하를 던지면 얘가 이렇게 훅 하면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이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고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냐면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 시겠네. 근데 이제 생각해봐.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니? 90도의 힘을 받으면 운동하는 물체에 뭐가 바뀌니? 방향만. 방향만 바뀌고 빠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그대로 V라는 속도로 갈 건데 방향이 이쪽으로 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왔다고 쳐.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받는 로런츠 힘은 가죠? 자기장이죠? 또 어떻게 힘 받았습니까? 여기서 다시 수직한 방향으로 로런츠 힘을 받아. 그러면 이 힘 때문에 또 바뀌어. 일로 가. 근데 일로 왔어. 어떻게 될래? 전류, 자기장, 또 90도의 힘. 그러면 또 휘어. 일로 가죠. 전류, 자기장, 또 90도의 힘. 이 새끼 뭐 하겠냐? 돌아버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던지면 이 새끼가요. 여기가 파리족이야. 못 빠져나가.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버리겠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러면 돈다는 얘긴데 빠르게는 안 바뀌네. 등속 원운동 한다는 얘기야. 등속 원운동.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줬죠. 방학 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무조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뭘 바꾼다? 구심력을 누가 만든 거니? 로런체이. 그게 구심력을 만들어서 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던지면요. 뺑글뺑글 돌기 위해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원운동 하려면 그 구심력을 만들어버린 거지. 누가? 자기력이. 그래서 도는 거야. 됐어? 구심력 구하는 식. R분의 R분의 M V 제곱에 구심력이 필요한 걸 누가 만든 거야? 자기력이 만든 거잖아. 근데 다시 봐. 이 자기장의 세기가 B 5테슬라라고 치자. 그죠? 근데 전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전하량은 플러스 2야. 그럼 전류가 얼마야? 이 얘기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1A라는 거에 정의가 뭐야? 1A.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전류가 1A 흘러. 이 1A라는 거의 의미가 뭐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잘랐을 때요.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네 지나가는 전하의 세기가 얼마?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는 빠르기를 1A라고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2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면 이게 2A가 되는 거야. 되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I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 Q구나. 맞아? I는 T분의 Q거든요. 그럼 머리 있는 척해요. Q는 뭐니? Q는 뭐니? I, T. 그래서 네 또는 I는 T분의 Q 이건데요. 여기에서 I 값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I 자리에 우리는 I 대신에 뭐 집어넣어도 합법적이다? T분의 Q. T분의 Q.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B고요. I 자리에 T분의 Q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야. 그럼 이 L은 뭘까? 이 L은 원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지. 이 L이 뭐냐면 T라는 시간 동안에 전기를 든 입자가 간 거리. 그게 도선의 길이의 역할을 하는 거야. 되겠어? 네. 전하를 띤 입자가 간 거리. 근데 눈 떴죠?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동거리.
시간분의 속력이죠. 이 새끼 던진 속력이 얼마입니까? 있는데. 이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V를 넣으면 돼. 됐어. 그래서 자기장에 있는 곳에 전하를 던졌을 때요. 이 새끼가 생기는 로런츠의 힘은 바베 큐로 구하면 된다. 오. 바베 큐. 모델은 바베 병신다. 바베 큐. 이렇게 나와. 바베. 이게 로런츠의 힘이야. 됐어. 전하를 자기장 속에 던졌을 때요. 이때 자기력을 구하는 방법이 힘센 B를 변화시킨 바베큐로 구하면 돼. 바베큐. 알겠어? 오늘 집에 가서 시켜 먹어. 바베큐. 바베큐. 알겠어? 네. 그럼 바베큐로 구하면 되니까 와, 이 자리에다가 바베큐 넣자. 납득? 오케이. 모르겠으면 버려. 여기는 물투 내용이야. 됐어? 물원 내용이 아니야. 버려도 돼. V 날려.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장 안에 전기를 뗀 입자를 던지면 얘가 등속 원운동하면서 이렇게 돈다며.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야? 이게 궁금해. 여기 있잖아. 이걸 구할 수 있어. R은 Q분의 비켜라. 명박아. 이런 얘기죠. 오 마이 갓. 밖에 나가서 하면 내가 잡아가. 알겠어? Oh my God. 다음으로 경찰서 앞에서 비켜라. 명박아. 이런 얘기야. 이만큼의 반지름이 생겨. 경찰서 앞에서 네. 철컹철컹 이런 얘기죠. 비켜라 명박아 못해본 병신. 알겠어? 네 이런 거죠. 네. 자 요만큼의 반지름이 생기는데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부위에 쓰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뭐냐면 송원 쌤한테 동위원소라는 거 배웠죠. 예. 동위원소가 뭐예요? 그 질량은 중성자가 개수가 다르고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예. 달라서 질량이 다른 화학적 특성은 같은 같지만 원소가 만든 이 이온인데 그래서 질량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만 다르잖아요. 그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니까 수소라고 하는 일가 양이온도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죠. 질량수가 1인 수소 양이온이 있고 맞아? 질량수가 2인 수소 양이온이 있고 질량수가 3인 수소 양이온이 있잖아요.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가 다른 아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위원소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수소, 날씬한 수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동위원소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를 던져. 수소 양이온을 던지는 거야. 수소 양이온은 동위원소가 몇 개 있을까? 누구의 존재 비율이 더 많을까? 저 그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내가 존재비 수소 양이온을요. 그거 어떻게 이 자기장 안에 던져요. 던지면 실제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죠. 예. 수소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얘네들을 같은 속력으로 던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량의 크기에 따라 반지름의 크기가 다른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그러니 내가 수소 양이온을 던지는데 질량수가 1인 애를 던지고 2인 애, 3인 애가 섞여서 가요. 근데 얘가 같은 속력으로 던져도 어떤 애는 반지름이 작은 애, 어떤 애는 중간, 어떤 애는 큰 반지름을 그리면서 돈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형광판을 이렇게 놓으면 이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근데 얘가 가다가 돌아서 형광판에 부딪히는 순간 그래서 부딪힌 곳에 빛이 나오니까 몇 군데 부딪히는지를 볼 수 있어. 아, 여기 반지름이 다른 애가 3개 만들어지네? 수소는 양이온에 동위원소가 3종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반지름의 크기를 계산하면 됐어. 네, 질량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요. 여기 와서 부딪히는 아이가 90개 부딪힐 동안 이 새끼 5개 부딪혔네. 이게 뭐야? 존재.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죠. 그래서 얘의 존재 비율이 90%, 5%라는 걸 이렇게 알아낸 거야. 실제로 샜겠냐? 병시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온을 만들어서 여기 자기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서 부딪히는 됐어 위치의 종류.
그리고 횟수 이것에서 얘네들의 동위원수를 분석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질량 분석기라고. 알겠어? 질량을 분석하는 기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 근데 하나 더 나와봐. 그럼 이 새끼가 등속 원운동 한다며. 그럼 한 바퀴 도는데 일정한 주기가 있겠지. 주기는 얼마야? 이게 구해져. R은 BQ분의 MV라고 했잖아. 됐어. V가 뭐야? 속력이죠.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분의 한 바퀴라고 하는 원소를 내잖아. 속력.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날아가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알 수 있지. 돼요? 그러면 T는 뭡니까? BQ분의 파이 M이에요. 돼? 공식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다. 근데 더 황당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요 새끼를요. 요 자기장 안에 똑같은 자기장에 던질 때 1의 빠르기로 던질 수도 있고 10의 빠르기로 던질 수도 있죠. 근데 신기한 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주기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새끼야. 주기를 결정할 때 속력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이 새끼야. 1의 빠르기로 던질 때하고 10의 빠르기로 던질 때 얘가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리잖아. 얼마로 던지던 얘는 2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주기가 일정해. 왜 그럴까? 속력이 빠르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똑같다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속력이 빠르면 같은 원소네요. 같은 원소니까 얘 똑같아, 얘 똑같아, 얘 똑같아. 속력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반지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속력이 작으면 작은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돌아 2초. 속력이 빠르면 큰 원을 그리면서 2초.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물을 문제로 갈게요. 갑자기 난이도 갑자기. 오마이갓. 그렇게 한다고요. 너네 물투 배울 시간 없잖아요. 근데 물투는 배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월달 되면 물원반, 물투반 구분 없이 다 섞어버릴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자고요. 내가 전화를 띄고 있는 어떤 큐라는 애를 던졌는데 어떤 새끼는 이렇게 돌아요. 어떤 새끼는 이렇게 돌아요. 왜 그럴까요?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아이는 얘를 던지면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플러스 입자가 간 방향. 그죠? 전류, 자기장, 힘.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음전화를 던지면 이 전자가 간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 전류잖아요. 전류, 자기장, 힘.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 안에 던졌을 때 회전하는 방향을 보면 얘가 양전한지 음전한지 구분할 수 있다. 알겠어? 만약에 저기다가 던졌는데 저기 안 뛰면? 전화가 저기 안 뛰면? 원전. 안 돌아요. 그냥 가요. 그래서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무슨 극인지 이거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듣고 버려.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B라는 색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내가 자기장 안에다가 전기를 띄고 있는 그 이온을 요번에는 이렇게 빛을 던져. V의 속도. 이 새끼 어떻게 움직일까? 곡물선. 진짜 미스 안 어떻게 움직일 거 아니야? I trust you. 내가 생각한 대로. 찍어.
생각해봐. 어차피 다 안 배운 거야. 저 선을 감으면서 어떤 운동? 민서 얘기해봐. 나온다는 거다. 솔레로이드처럼 감으면서 돌아요. 왠지 아세요? 비스듬히 던지잖아. 물리는 철칙은 안 바뀌어요. 비스듬하면 찢어서 생각하라 그랬죠. 9대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가 생기죠. 수직 방향의 속도, 수평 방향의 속도 얼마만큼? V 코사인 세타만큼. 맞아? 자, 수직 방향 속도 얼마? V 사인 세타만큼. 근데 내가 아까 너네들한테 해줬지. 실제로 자기력이 생기려면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몇 도여야 된다? 90도. 얘 볼래요?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 몇 도야? 90도. 그러니까 얘는 로런츠 힘이 어디로 생기니? 전류, 자기장, 힘 안쪽으로 생기지. 그 힘이 96이 돼서 얘를 돌리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요. 그죠? 이렇게 96을 만들어 돌아. 그러면 이 속력도 있죠. 이 전류. 그죠? 얘는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었더니 같죠. 그러면 자기력 안 생기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안 받아. 이쪽으로는 로런츠의 힘을 받아서 그 힘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을 할 건데 이쪽 방향 속력은 힘을 안 받아. 근데 속력이 있잖아. 힘 안 받잖아. 무슨 운동 해야 돼? 등속 운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등속을 밀린다고. 스프링적으로 감긴다. 알아? 이 운동을. 그래서 얘가 이 안에서 이렇게 감기면서 옆으로 밀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넘사벽이야. 이건 수능에서도 안 나와. 나올 수 없어. 수능에서 나온다고 친다면 물두 수준 등속 원운동. 반지름이 얼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올림 수준. 그래서 영지 수준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알아둬야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저걸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형태를 봐. 알겠어?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는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에서부터 그래서 가장 다양한 형태까지 쭉 밀고 왔는데 거기까지가 올림까지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건 거기까지밖에 없어. 이 유형은 벗어나지 않아. 되겠니? 대단히 넘치는 형태까지 간 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계산하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공식 필요하면 그때 가서 외우고 지금은 유형만 봐.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간다. 네. 자, 그랬을 때 아까 너네가 95페이지의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게 필요해서요. 제가 시작한 김에 쭉 밀고 왔어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디귿자 도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저항이 달려있는 끊어져 있는 디귿자 도선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디귿자 도선이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전압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아무리 건전지를 연결해도 전선이 끊어지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여기에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놔요. 그러면 요만큼이 닫힌 도선으로 여기에만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에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자기장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PQ라는 막대기가 받는 자기력. 그래서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는 막대 도선이 있네요. 그럼 받는 힘, 전류, 자기장, 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는 바깥쪽으로 밀리는 로런츠의 힘을 힘센 빌아저씨의 크기만큼 받겠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힘을 받을 건데 이때 자기력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불법이 문자가 있어요. I 아예 안 나왔어요. 네. 문제 보세요. 아예 없잖아요. 나올 수 되지. 그래서 그러면 I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서 뭐 줬어요? 저항과 전압 줬죠. 그럼 오메 법칙 V는 뭐예요? IR이니까 I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R분의 V 집어넣으면 합법되죠.
알겠어?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R분의 V 집어넣어서 끝내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불법인 문자 쓰면 안 됩니다. 되겠어? 합법인 문자로 전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0번 문제가 바로 전동기, 지금 우리가 배운 자기력을 이용한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동기라고 하는 거, 저 알았어요 이제. 전동기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기력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는 자기력이라는 걸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네, 이 전동기가 들어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풍기, 냉장고 다 당연하고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웠던 전압계, 전류계가 전동기가 들어있어서 바늘을 민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 전동기 자기력을 이용한 게 바로 전압계, 전류계, 얘네들이 바로 전동기. 됐어. 네, 자기력을 이용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네, 힘들어? 괜찮아?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러한 전동기에서의 에너지 전환. 전동기는 전기를 흘렸더니 움직여. 얘기죠. 그럼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움직여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우리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해서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때려버려. 알겠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야.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배우겠죠. 그게 뭡니까? 그 풍력 발전기. 발전기예요. 그래서 네, 발전기는요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 생산해요. 이 뜻이거든요. 되겠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꾸로 에너지 전환하는 발전기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우리는 이렇다. 되겠어? 자, 그래서 94, 95페이지에는 8번이 질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8번 설명해 드렸고요. 넘어와. 96, 97에서 질문이 뭐야? 질문 뭐야? 여기는 없어? 할만해? 넘겨. 자, 이 부분 안 풀려있는 사람들은 여기 풀어가지고 오는 거 숙제입니다. 98, 99 질문. 할만해요. 됐어? 괜찮아. 넘겨.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100페이지요. 10분 남았습니다. 자, 10분 안에 끝내드리죠. 물질의 잣성입니다. 자, 시간을 걸릴 필요 없는 것들은 쭉쭉쭉쭉 넘어가면 되겠죠. 자, 물질의 잣성 100페이지 갑니다. 자, 물질의 잣성이라는 거, 물질이 잣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물질 속에 있는 원자,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뭐하기 때문이다? 운동하기 때문이다. 되겠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전자마다의 NS를 갖게 되고, 됐어?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 방향을 다 합한 게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다. 자, 그렇다면 됐죠? 이렇게 하나의 원자가 있는데 그 안에 전자가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상관없어. 그 전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을 다 합성하면 합성 자기장 방향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합성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NS가 뚜렷하게 생기는 이 원자를 원자 잣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합성하니까 합성 자기장이 0이야. 합력이 0이 되는 원자도 있어. 이런 원자는 원자 잣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드는데 전자들이 만든 자기장을 합했을 때 NS가 뚜렷하게 생기는 원자가 있고 그게 생기지 않는 원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원자는 이 두 종류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뚜렷하게 원자 잣성이 있는 원자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그 중에서 아까 했어요. 이렇게 원자들로 되어 있는 물질 속에 각각의 원자들이 됐어. 원자 잣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화된 방향이 모두 다 규칙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게 바로 뭐다? 영구자석을 만드는 자철석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자철석을 뺀 나머지는 이 원자들이 가리키는 자화된 방향이 뭐합니까? 다 중도난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잣성이 드러나지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야. 되겠니? 네. 자, 근데 이렇게 중구난방이라서 자성이 드러나지 않는 원자 자성이 있는 물질에 내가 바깥쪽에다 영구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 영구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 그러면 한 방향. 얘네들이 밖에 있는 자석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원자 자성이 있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성이 모두 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 다시 말해 여기 N, S, N, S, N, S, N, S.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돼. 그러면 안에 있는 애들은 지네들끼리 상쇄시킬 거야. 그럼 밖에 드러나는 거 볼래? 자석과 물질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방향?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 됐어. 네. 밖에 있는 자석과 물질이 뭐가 작용하는 방향?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배열돼. 그랬다가 이 새끼를 치우면 어떻게 될까? 다시 아니야 그대로. 이걸 치우면 어떻게 될까? 잠깐 이게 남아있다가. 원리야. 아니야 그대로일 것 같아. 이걸 치우면 아둘 다 치워. 두 종류야. 얘를 유지되거나 치워도 유지되거나. 한 번 자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물질이 있어. 이걸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자화되면 자화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강자성체인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철입니다. 그래서 그 바늘로.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철 보시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자석 갖다 막 비비죠. 왜? 빨리 자화시키려고. 그랬다가 치우죠. 그러면 여기에 클립이 계속 붙어있죠. 자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가 자석을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강자성체야. 이 강자성체로 만든 게 바로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막 쳐서 입력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정보가 입력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자석이요. 여러분들 정보 입력할 때마다 NS가 생겨. 그러면 이 N을 갖다 대면 여기에 뭐가 돼? S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S가 되면 여기 뭘로? N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는 01, 01 컴퓨터 언어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입력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얘를 돼서 없애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되겠냐? 정보 기록된 겁니다. 되겠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의 원리야. 자, 근데 일반적인 또 다른 아이들은 어떠냐면 자석을 치우는 순간 자성을 잃어버려.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자화되지 않은 불규칙한 상태로 대부분의 물질들은 돌아갑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킹오일 알루미늄이잖아요. 거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립을 갖다 붙이면 알루미늄 호일까지 클립이 갖다 붙습니다. 근데 자석을 빼는 순간 클립이 두두둑 다 떨어져요. 금방 자화된 성질을 잃어버려요. 이런 애들이 상자성체입니다. 됐죠? 근데 나는 얘네들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새끼예요. 원자 자성이 있는 이 새끼가 특이해요. 얘가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인데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원자 자성이 없어. 그러면 외부에 자석 갖다 대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새끼가 받아. 근데 병신이야. 외부 자석이 만든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돼. 신기하죠? 골 때리죠. 그러니 여기가 NS, NS, NS 이렇게 된다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돼. 그러면 가운데는 상쇄가 되더라도 말단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보면 자석과 물질 사이 뭐 trọng力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해. 이게 바로 반자성이야. 됐어. 이런 반자성을 띠고 있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물입니다. 물입니다.
술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수도꼭지에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쳐. 여기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발이 어떻게 되냐? 기어. 무조건 저 대전체 쪽으로 끌려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밀어내. 지랄. 무조건 끌려와 이 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 왜? 그럴 수 있죠. 물방울 자체가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끌려온다고. 그래서 끌려간다고. 마이너스 갖다 대면 거꾸로 돌아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끌려간다고. 물은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갑니다. 물이 극성이라서. 밀려요는 내가 학원 강사 20년 만에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이 새끼야. 됐어. 이렇게 물은 자주 들으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전체를 갖다 대면 그게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끌려가요. 신기하네. 그죠? 근데 자석 갖다 대면 밀려요. 무조건 밀려요. 왜? 여기 반자성체라서. 해봐야겠다. 근데 이걸 하려면 엄청 센 자석을 갖다 대야 됩니다. 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되게 약해요. 됐어? 그래서 엄청 센 자석을 갖다 대야 그 힘이 느껴집니다. 자, 근데 이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처음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강자성체만 그렇습니다.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석을 치우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거기 문 좀 닫아봐. 연락 큰 영구 자석이 있어. 1분만. 연락 큰 영구 자석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반자성체를 띠고 있는 물질을 놓는다고 쳐봐. 그럼 똥꼬가 무슨 극이냐? N극. 이게 무슨 극? S극. 정력. 그렇죠. 청력에 작용하죠. 근데 얘가 지구가 받는 중력의 크기보다 청력의 크기가 열나 작아. 안 떠. 똥꼬가 들썩들썩하지만 뜰 수는 없어. 너무 힘이 작아서. 띄우면 어떨까? 띄울 수 있는 방법 없어?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마이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란 마이스너 효과. 이 새끼가요. 열나 차가운 공간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영하 200도. 액체 질소가 있는 공간. 됐어? 이렇게 열나 차가운 공간에다가 집어넣으니까요. 물질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반자성을 띠고 있는 대부분이 부도체예요. 상온에서 저항이 더럽게 큽니다. 됐어? 자, 저항이 더럽게 큰데 특정한 온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갑자기 저항값이 뚝 떨어져 얼마가 되니? 0. 그래서 도체보다도 전류가 더 잘 흐르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게 뭡니까? 초저도체. 그때 저항이 0 되는 순간의 온도를 이 물질의 임계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추는 순간 얘가 열나 전류가 빨리 돌면서 반자성력이 대단히 뭐해지니? 커져요. 이 열로 커져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허공에 확 하고 뜹니다. 허경영이야. 좀 위험한 소리. 허경영이야. 떠. 됐어?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요 자석이랑 멀어지니까 자기력의 크기가 뭐해지겠어? 줄어들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력과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에 모델이 멈춰요. 허경영이 지금 거기 있는 거야. 오. 알겠어? 아래 그러면 나 엄청 많네. 이 힘을 이용해서 띄워야지. 거기는 뭐 그래서 만든 게 자기 부상 열차.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MRI.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 인공대학. 인공대학. 네, 핵융합.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문제는 풀어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K 99.